시장 흐름과 안전한 모멘텀, 테마 이슈 분석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정확한 흐름과 테마 분석을 통해 확실한 종목, 급등 가능한 종목으로 찾아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서 어떤 방향과 모멘텀으로 나날이 바뀌는 증시 시장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오늘 테마는 친환경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급등하면서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 종목이고요. 최근 2차 전지 관련 소개시켜드린 종목 수익률이 좋고 뜨겁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11월 초에 소개시켜드린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11월 초 한 이때쯤이었죠. 이때쯤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이 한 이만큼 올랐죠? 약 10%, 11%, 11.34% 정도 올랐네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성신양회 모두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품목입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테마, 이슈, 흐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또 그런 것들을 왜 테마가 될지, 왜 이슈가 될지, 왜 이렇게 좋을지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제품을, 엄선한 품목을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드린 말씀은 이게 방송, 영상이다 보니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매수할까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조정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은 방송으로 드릴 얘기가 조금 한정돼 있으니까요. 위에 보인 전화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또 조정이 갈 건지, 심지어 손절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시점까지 저희가 문자로 드리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문자 드린 종목인데요. EM플러스. 저희가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파는 게 좋겠다는 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까지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이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M플러스뿐만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 성신양의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쯤 파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문자로 8월 29일날 이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가격이 2,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약 매도가가 5,900원쯤 되면은 파는 게 어떨까요? 그때까지 흐름이 좋습니다 할 때 10월 24일이 그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추이가 좋으니까 단타로 그냥 여기서 정리할까요? 아니면 계속 장기로 갈까요? 하는 연락까지 드렸고요. 만약에 이때 파셨다면 수익률은 90%고요. 다른 거 포스코 케미칼이나 성신양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익률이 20% 이상입니다. 더 50%, 60% 이상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에 보이는 번호 010-2669-749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모든 정보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예전에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계 제조 관련돼서 최고의 기업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름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기술들이 어마어마했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게 원자력 쪽이었습니다. 원자력 관련돼서 압도적인 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MR 보이시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SMR이라는 기술인데요.
스몰, 모빌리티,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깐 정리인데요. 스몰러는 대형화 추세의 큰 원자력,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대형화로 지금까지 인식이 됐죠. 여기에 대한 대항이죠. 그래서 전력시장 변화, 여기에 대해서 스몰, 또 모듈러 조립 방식으로 했고요. 리액터 구성물을 단일 용기에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성, 경제성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몰입니다. S 스몰. 자,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 용량에 따라서 구분된대요.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 300에서 700메가와트를 중형, 700메가와트 이상은 대형으로 한대요. 자, 아까 얘기했던 스몰, SMR 스몰러는 이제 소형이고요. 우리가 최초에 만들었던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또 월성원전, 이게 중형이고요. 지금 짓고 있는 신원자력 발전 다 지었죠? 신고리 4호기, 고리 원전, 이거 같은 경우에 대용량 출력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전처럼 대형화 추세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트렌드가 변화돼서 강화된 규제, 또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전력이 좀 낮죠. 그래가지고 소형화돼 있고요. 전력 시장 변화에 맞춰서 이런 SMR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이는 거는 또 모듈러 SMR의 두 번째 M 모듈러인데요. 이거는 공장에서 사전에 생산된 모듈을 공사 현장에 조립한 형식.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공사 현장에 딱딱 쌓고 이걸 접합하면은 주택이 완성된다. 이런 모듈 형식, 모듈 주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기 사업, 또 조선업 쪽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걸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은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그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부담이 하락됐고요. 자본 조달 비용이 하락됐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도 하락됐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모듈식으로 조립을 하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발전 단가가 하락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액터인데요. 이런 일체형 원자료 핵 증기 공급 계통 구성물을 단일 용기에 넣는 방식. 자, 이런 가압기나 냉각수 펌프, 증기 발생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용기 안에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원자력 냉각 펌프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시키려면 이런 펌프가 필요했는데요. 이거 대신에 공기를 사용해서 수동 냉각 방식으로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됐습니다. 자, 크기를 보면은 비교가 되죠. 자, 이렇게 일반 성이 크기보다도 이만큼 크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건데, 기존에 있었던 한 건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에 있었던 리액터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용기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성인 크기로 본다면은 한 이 정도 되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10미터? 10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소형화시킬 수 있었던 거. 이것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두산 중호고부터 해가지고 지금 에너빌리티까지 갖고 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자, 이런 SMR, 이건 스몰러, 리액터, 모듈러 이런 것들은 대량 자본이 투입된 원전에 비해 소규모, 맞춤형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 대형 원전. 아까 말씀드렸죠? 고리 원전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무슨 원전 발전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전부터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다. 몇 조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소형이기 때문에 기업 자본,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짓겠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큰 도시의 전력량을 짓기 위해서 고리 원전하는데 창원시에서 몇 개의 동 정도만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큰 규모는 필요 없다. 그래서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 그럴 때 SMR을 많이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전력은 기존의 뭐 화석연료, 석유연료라든지 그런 거 발전소로 이제 큰 원전은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만 원전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기술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현재 흐름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를 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런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흐름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모색했고 현재 뜨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죠. 자, 다음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 그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날짜가 11월 1일에 나왔던 날짜입니다. LNF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 업무 협약. 자, 날짜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적인 양극재 생산 업체죠. LNF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날짜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또 전환한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떤 게 터졌을까요? 자, 또 하나의 잭팟은 바로 이집트 엘타바 원전 건설 공사 계약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터진 겁니다. 이거를 다 맞는 게 아니고요. 2차 측 건설 공사만 맡았는데요. 그동안에 터빈 기기라든지 발전기 이런 기기들만 생산했다고 하면요. 건설 자체를 도맡아서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외 원전 공사 수주 중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최초였다는 거죠. 최초로 이 건설 자체를 완전히 맡게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거기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11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공사 계약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 외에 원전 공사를 수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력 수력 원자원 한수원이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 수주를 맡겼는데 그 한수원에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2차 측 공사는 너희가 해라. 엘다바 원전의 2차 측 공사는 너희가 해라 하고 맡긴 겁니다. 자, 이건 거기에 대한 공시죠. 공시가 11월 9일 날 온 겁니다. 11월 9일 1조 5,900억 원, 약 1조 6천억 원이죠. 엘다바 여기에서 2차 공사를 맡은 거죠. 한국수력 원자력. 거기에 대한 공시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인데요. 전체 공사 중에서 2차 발전은 이런 터빈, 발전시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전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발전기, 터빈, 주 공사가 있는데 이건 한수원이 맡거나 한수원에서 다른 데랑 이제 협약해서 맡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두산이 맡았다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어디에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들은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상승 재료들을 잠깐 모아봤는데요. 방금 엘다와 원자력 발전소처럼 기존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두산의 하나의 앞으로 상승 재료고요.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선 기술을 왜 사장시키냐.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좋지만 이런 앞선 기술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 리사이클링 사업, LNF와 협력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또 앞으로 갖고 가야 되는 이런 재료들은 뭐냐면 SMR, 청정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여기에서 이제 소형화, 모듈화, 리액터 이런 앞선 기술들을 갖고 와서 계속 하는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SMR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 터빈 사업. 수소나 수소 LNG 혼합 연료를 해가지고 이런 수소 복합 발전소의 핵심 주 기기를 만드는데 두산이 앞으로의 계획이고 추진력이고 이걸 가지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4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신 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 요약을 한 건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30년에 40조 시장이라 성장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수소터빈 발전기 사업이 앞으로 2030년에 40조 시장이나 된다고 한대요.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진출한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뿐만 아니고 수소 그리고 LNG 이런 친환경 연료로 했던 발전 터빈 이런 시장을 뛰어들게 된 겁니다. 여기 있죠. 수소, LNG, 혼합연료.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머릿기사에 나온 것처럼 40조 규모에 다다르는데 이 시장에 앞으로 차기 먹거리 사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뛰어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렸던 얘기죠. SMR 청정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어디냐면 미국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SMR, 소형화, 모듈화, 리액터 거기에 대해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기사가 또 11월 13일 날 계속해서 난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13일 날 밝혔다. 자, 여기에서 SMR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안보, 이산화탄소 감축, 장기적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SMR은 이제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런 화석 연료, 석유나 이런 석탄을 통해서 그 연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말하자면 풍력, 태양열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도 충분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 두산 중공업 시절이 아니고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죠. 포스코도 그렇고 또 삼성도 SDI 뿐만 아니고 삼성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알리백 한다고 선언했죠. 얼마 전에. 이런 친환경 사업으로 두산 이런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PPT,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배경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또 앞으로 증시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토대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 흐름인데요. 자, 이때쯤 돼가지고 주봉이 형성됐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폴란드의 원전 수주해가지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죠. 9월 달에. 그때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잠깐 무산됐을 겁니다. 무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빠져나갔죠. 대신에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빵 터져가지고 또 하나의 주봉이 형성됐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11월 1일입니다. 아까 11월 1일에 뭐가 있었죠? 폐배터리 사업 한다고 했죠? 폐배터리.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11월 2일 날 터지니까 주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솟구쳤죠. 근데 과연 두산 같은 이렇게 큰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0일 있었던 얘기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엘다바 원전 수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재료들이 그때가 11월 10일이었죠. 이때 형성되고 되니까 계속 이제 여기에서 탄력 받고 폐배터리하고 엘다바 그 여러 가지 상승 재료들이 형성되니까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이제 이전하고 틀리게 많이 붙었죠. 기관도 붙었고 개미도 붙었고. 자, 계속 버티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박스권이 이쯤에서 형성됐죠. 지금 박스권 하위권을 돌파했습니다. 예전에 박스권이
이쪽이었는데 여길 돌파할지 안 할지는 관건인데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은 예전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조 영상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4가지가 있었죠.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자, 두 번째가 엘다바 원전. 자, 이 2가지가 지금 상승을 이끈다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좋습니다. 세 번째, SMR, 우크라이나, 미국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죠. SMR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네 번째가 2027년까지 가겠는데 이런 친환경 수소 터빈, 수소 LNG 터빈을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고 했죠. 2027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들이 이제 상승 요건은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료들, 이런 4가지 재료들 조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요건이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이 형성이 됐는데 관건은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가다가 이제 다른 재료 때문에 이제 퍼지느냐 아니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건이 되는데요. 하나의 관건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꼬꾸라질 건지 누가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봐야죠. 큰 눈 뜨고 지켜봐야죠. 눈 뜨고 지켜보면서 과연 언제까지 볼 건지 하는데 여러분들 한 일 바쁘시죠? 가정일, 직장일, 또 기타 일 때문에 여기에 다 이제 신경 쓸 수도 없고 또 두산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숫자 1 혹은 오늘 본 종목 줄여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또 조정이 있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를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길게 갈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손절까지 가야 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보셨죠?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언제쯤 매수해야 되고 어느 가격이 됐을 때 매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겠고요. 또 추후 단타로 갈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상승될 건지 이런 얘기들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올랐는데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조마조마하니까 여기서 멈출래 그럼 그것까지 이제 알려드리겠고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종목이 좋고 계속 재료가 좋으니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010-2669-7497 010-2669-7497 제 개인 번호입니다. 밤에도 좋고요. 새벽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좋고요. 그리고 휴일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문자 주시면은 숫자 1이나 아니면 두산 오늘 보셨던 종목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보셨죠?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죠? 이렇게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권고 매수가 진행되고 매도가 진행되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제 메시지까지 드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점 매도하는 저점을 잡아가지고 고점 돼가지고 이때 됐습니다 빨리 파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근본은 정확한 테마, 이슈,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어떤 종목을 가야지 이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지 이 3가지 토대로 해가지고 방송이 되는 거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방송 드리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숫자 1이나 오늘 보내드렸던 종목 두산이라고 보내드리면은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얼마다? 무료다. 근데 왜 무료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010-2669-7497로 주셔가지고 제 채널 키워주시면은 여러분께서 키워주시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렇게 주가 보면서 찌라시 보면서 또 이런 테마와 이슈들
점검을 해가면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알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죠. 그리고 요즘 핫 이슈죠. 네옴시티.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 네옴시티 관련된 거, 이건 2차 전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위에 그냥 간단하잖아요. 1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숫자 1. 1번만 누르시면 되니까 숫자 1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늘 보셨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그럼 두산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모든 정보들을 싸그리 다 무료로 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은 저희가 수익 챙겨드리고요. 부자로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고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사고가 터져가지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럼 손절이라고 이제 문자를 드린대요. 이걸 깜빡 잊고 못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항의합니다. 아니 왜 손절됐는데 왜 안 하냐. 제가 분명히 문자를 드리거든요. 문자를 드렸는데 바쁘셔가지고 못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차드라고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요. 이런 카톡, 문자 주시면요. 이런 모든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11월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1번이나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분에게 20분을 엄선해가지고요. 20분 뽑아가지고요. 실전 주식사전, 투자 주식사전 이걸 10분씩 깨드립니다. 자, 11월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선물이니까요. 문자 주시고 이 선물들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가지고 좋은 재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알람 설정해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부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수익도 챙겨가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전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제품 소개시켜드려서 저도 흥분해서 기분이 좋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의 머니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